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무슨 방공망이 뚫렸다. 이란에서 그 미사일 세례를 퍼부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이란에서 180개 쏜 게 그게 아무 재미를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믿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을. 이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국내 종중, 국내 좌파들이 그냥 굉장히 증폭을 해내고 있는 헛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미국, 한국이 서방의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이스라엘 이런 데서 주도하고 있는 서방의 방공망이 쟤들한테 쥐약이에요. 그리고 이 방공망의 그 기능이 해마다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옆에서 소치는 소리 하는 거죠. 그거 해도 소용없어. 실패할 거야. 해도 소용없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에 속으시면 박살나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짚으면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또 그걸 포함하고 있는 한반도 이것의 그 군사지리적 가치가 연속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사정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방공망 뚫렸다. 이란에서는 뭐 F-35를 뭐 10대를 빠겠다. 20대를 빠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별일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 명 죽었는데가 팔레스타인 주민이었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럴 때는요. 이 알자지라 같은 데를 보셔야 돼요. 알자지라는 관점이 반서방이죠. 그런데 이게 카타르 국영방송이고 런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을 억수로 부어요. 그래서 관점은 빼딱하지만 그 아주 그 드라이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을 안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박살났다면 알자지라에서 지금 뭐 나발을 불고 난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알자지라거든요. 한번 제가 뭐 번역은 안 했어요. 별일 없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예. Interceptions of these projectiles. One, two, possibly 이게 three of 이제 them 10월 1일 밤이잖아요. have hit their 그런데 밤에서는 이게 마치 뭐 엄청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저 하늘의 불꽃 중에 이런 큰 것들 퍽퍽 터지는 거 이건 요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저것이 뭐 폭발이라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목표물에 떨어져서 폭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배경에 보면 꿍꿍 소리가 한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That is a direct hit on television. 근데 이제 이게 밤중에 이렇게 이제 불꽃놀이 하듯이 쏘면 뭐 굉장히 많이 도착한 거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것처럼 땅에 탄착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러질 않고요. 또 요격을 할 때도 별 볼 일 없는 데에 탄착되는 거는 요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논밭에 떨어진다든지 뭐 숲에 떨어진다 이런 거는 뭐 논밭에 일하시러 나가신 분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요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피해를 일으킨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뚫렸다라는 주장은 아니 진짜 뚫렸으면 알자지라 같은 데서 난리 났죠. 그 별로 얘기 없어요. 이게 지금 알자지라 방송인데 아주 쿨하다고요. 이런 데 속으시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란, 중국, 러시아, 국내 종중, 국내 바보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참. 이 미 국방부 발표인데요. 예, 그 뭐 아주 짧은 발표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중해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2척, 콜호하고 벌킬리호에서 12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어떤 미사일이었냐라고 물으니까 SM3였냐 그렇게 물으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요격에 성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SM3를 쐈는데 요격에 실패했고 딸랑 뭐 12발 쐈습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국방부에서 확인한 적이 없어. 무슨 미사일을 쐈는지 요격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해안에서 100km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안에서 만약에 구축함이 한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스라엘 해안에서 한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2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10이나 20 여기까지 120km가 되죠. 이 점점 한 데까지. 혹은 여기서 20km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00km 정도를 두고서 사거리 100km 상공에 그러니까 지표거리 100km에 수직으로 올라간 상공에 있는 미사일을 쏠 거냐 말 거냐 그걸 쐈다고 전 봐요. 그 정도에서 그 정도 그런 거리. 그래서 뭔가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딱 잡아떼는 거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질문에 SM-3 미사일 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다음에 요격에 성공했냐 물으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SM-3는 우리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하죠. 예, 그 배에서 발사하는 이지스 그러니까 BAMD죠. 그러니까 B는 탄도미사일, A는 일반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 BAMD, MD는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대탄도탄, 탄도탄과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 이 BAMD를 우리가 이제 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고급지고 가장 비싼 BAMD 미사일이 SM-3입니다. 그거 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요격에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를 좀 감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 감추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제가 오늘 좀 추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백모 그건 좀 너무 나간 거야. 뭐 이런 그 전문적 식견에 바탕한 그런 그 가르침을 내려주셔도 좋은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여쭈고 그리고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SM-3 미사일은 이지스 방공체계의 꽃이죠. 제일 비싼 미사일 중에 하나고요. 이지스 방공체계에서는 고도가 뭐 1000km 바깥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 중간 단계 요격입니다. 우리 사드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 요격이고, 페이트리어트나 천궁은 종말 단계의 중고도 요격이고, LSAM은 종말 단계의 고고도와 중고도 사이를 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단계예요. 전부 사드, LSAM, 페이트리어트는 종말 단계 떨어지는 거. 근데 중간에 날아가는 거를 요격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SM-3는.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가 무려 마하 13.2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초속 4.5km, 사거리가 1200km가 나오고요. 최대 고도가 1050km가 나옵니다.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가격이 한 발에 한 그러니까 350억 우리 돈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 무기체계 가격을 따질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 가격의 기준 연도가 몇 년이냐라는 거에서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앞으로 드릴 때는 가격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했을 때는 기준 연도가 뭐 그래도 2020년대쯤 되면 제가 가격별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F-35의 운영 비용이 지금 3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어디 믿음직한 자료를 보니까 그게 F-35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2년 가격이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3만 달러가 2012년 가격이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에 가서 그러면 2012년에 3만 달러는 2024년에 몇 달러야 하니까 4만 2천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니까 한 4만 5천 달러 시간당 운영비가. 그러니까 F-35A의 시간당 운영비가 거의 3만 달러 육박했다란 말도 맞고요. 그게 4만 달러가 넘게 나온다란 말도 맞아요. 화폐 가치를 기준 연도가 언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 연도를 별도로 밝히지 않을 때는 그래도 2020년대 화폐 가치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비싼 거죠. 뭐 한 300, 한 4, 50억 하니까 한 발에. 이거는 SM-3 블락 2A입니다. 한국에서 사들이는 게 SM-3 블락 2A인지 이거보다 좀 더 속도도 늦고 요격 고도도 낮은 SM-3 블락 1B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블락 1B일 거예요. 블락 1B는 가격이 한 100억 정도 좀 넘습니다. 그 정도. 예, 100한 1, 20억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SM-3더라도 블락이 뭐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 SM3를 도입하는 의미는 뭐냐면 한국은 납작탄도로 날아 들어와요. 그렇죠? 납작탄도로 날아 들어와서 뭐 1000km 상공, 뭐 600km 상공으로 지나갈 일이 없어요. 한국 머리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SM3를 이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자체로 보면 EMP탄 문제가 있을 거예요. EMP탄은 요격을 할 때 EMP탄은 높게 쏴서 높이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게 납작 궤도를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피해 범위가 그러니까 타격 범위가 좁으니까 뭐 한 100 한 몇십 킬로 위에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EMP탄은 높게 쏴서 이렇게 하니까 EMP탄 요격할 때 좋고요. EMP탄 요격에 좋은 게 사드하고 SM3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북한에서 쏴가지고 괌이나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걸 중간에서 때릴 수가 있죠. 남 좋은 일 왜 하냐? 남 좋은 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동맹인데. 예. 주일 미군 기지는 주한 미군 기지의 연장판이에요. 그래서 품앗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미군이 우리를 더 잘 지켜주고. 예. 그래서 저는 SM3를 상당량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미국의 그 구축함 2개, 지중해, 동부 지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쏜 그 요격 미사일이 저는 SM6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6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 쏜 미사일을 그걸 돈 주고 그렇게 미사일 여러 발 쏴갖고 실험하려 그러면 수백억 들죠. 그 이란이 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란 돈으로 실전 훈련했다. 참 이란이 남 좋은 일 시켜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SM3가 아니라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SM6를 쐈을 거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SM6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의 일환이다. SM6는 SM3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그레이드가 낮은 미사일입니다. 속도는 최대 속도가 이제 초당 한 1.2km, 그러니까 한 3.5 정도 나오고요. 최대 고도가 3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대륙권, 그 다음에 대륙권이 보통 한 10,000m 이짝저짝에서 10,000m쯤에서 끝날 거예요. 10km에서. 그 다음에 성층권이거든요. 스트라토스피어. 그러니까 대륙권과 성층권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60억 원이 좀 넘죠. 예, 한 500만 달러쯤 됩니다. 근데 이게 2017년 가격인데 워낙 대량 생산돼서 그런지 그 다음에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2020년대 가격 더 올랐나 그랬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 정도 가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비싼 가격이죠. 우리 천궁에 비하면은 뭐 엄청 비싼 거고 우리 아마 LSM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질 것 같은데요. LSM1 가격보다 전 잘 모르겠어요. LSM1 가격이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 네. 이 SM6는요, 이 미 해군의 만능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SM6가 사거리가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240km에서 460km. 심지어 이걸 또 비행기에 싣고 날아가서 공중에서 지표를 보고 쏠 때가 있거든요. 지표나 해상을 보고 쏘게 되면 500km 가까이 나온다 그래요. 끔찍하게 나오는 거죠.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한 10,000m 탔던 비행기에서 땅을 보고 쏘면 혹은 바다를 보고 쏘면 한 500km 나온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기네요.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로 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얘를 미국이 이게 원래 이제 SM2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SM2는 원래는 대탄도탄이 아니라 대공이었어요. 근데 이거 시커를 바꾸고 지능을 높여가지고 대공이기도 하고 대탄도탄이기도 하고 이게 이거 한 3.5 가지고 어떻게 탄도탄을 어떻게 잡아? 이거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도탄이 우선 이 대기권으로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높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뭐 80km, 90km 해서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70km, 60km, 50km 해서 내려오게 되면 공기 마찰 때문에 속도가 급속히 떨어져서 이게 대륙권 맨 아래쯤 이를 때쯤 되면 마하 3, 마하 4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탄도탄들이. 우리 현무는 워낙 중량이 있어가지고
최종 단계 때 뭐 마하 9, 마하 8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그건 중량 때문에 그 관성이 세서 그럴 거고요. 보통은 마하 3,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하 3.5로 날아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요격 미사일이 내려오는 거를 쫓아가서 이거 얘보다 속도가 빨라야 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맞는 게 아니라 탄도를 정확하게만 계산할 수 있으면 딱 가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지능을 높임으로 해서 이게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논리로 미국에서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종말 단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종말 단계 요격이 가능하다라고까지 주장한다고요. 여러분 극초음속 미사일도 종말 단계에 들어오면 마하 5, 뭐 마하 4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함용으로도 이걸 쓰고요. 그러니까 워낙 정교하니까 이거 뭐 저기 뭐야 그 탄두가 한 64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탄두 자체로만 보면 그 155mm 포탄 2발 정도 그 정도 폭발력이겠죠. 근데 64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니까 얘를 만약에 레이더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상대방에. 그럼 상대방은 그냥 눈먼 봉사되는 거 아니에요. 군함이. 그 다음은 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때려도 그 군함은 침몰해 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고가치 타겟에 민간 부위를 노리는 용어로 해서 대함으로 써요. 또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대지루도 써요. 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뭐 S400 방공망에 레이더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만능 미사일로 씁니다. 요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봐서 미국이 SM6를 가지고 요격하는 거 실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지금 미 해군이 SM6의 그 만능 기능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에 요새 굉장히 초집중돼 있거든요. 미 해군의 최근 작업이. 예,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게 이제 배라고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럼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지구는 동그랗는데 400km 바깥에 있는 배를 때리려 그래. 그러면 내 레이더로는 못 봐, 쟤. 내 레이더로는 20km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제한된 감시 정찰이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해성 대한 미사일 이런 게 한 200km 뭐 이짝 이내인 까닭이 한 200km까지는 어떻게 뭐 비행기 띄워갖고 좌표 찍어 주겠는데 뭐 한 100km, 200km 그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한 미사일을 크게 많이 개선을 안 해온 거예요. 시스타 그 해성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배 입장에서 보면 방공 레이더는 하늘을 보니까 멀리 볼 수 있어요. 높은 거는. 근데 지구가 동그라니까 대함이나 대지를 쏜다란 얘기는 바깥에 있는 다른 자산이 좌표를 찍어주고 이 레이더를 유도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 그 인프라가 짜였기 때문에 미 해군이 미친 듯이 SM6를 가지고 만능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도 쏘기도 하지만 바다에 있는 적 함정의 레이더, 그것도 함정 전체도 아니고 레이더를 그냥 때리기도 하고 수백 킬로 떨어진 걸, 또 수백 킬로 떨어진 지상의 방공 레이더를 때리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안 보이거든요. 이걸 쏘는 배 입장에서는 그런 표적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럼 다른 어떤 외부에 있는 제3의 감시, 정찰, 정보, 추적, 타겟팅 자산이 이 좌표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유도해줬다는 소리라고요. 그 인프라가 뭐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AI 인프라 혹은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보다 앞으로는 인프라라 그럴까? 프레임워크. 그래 F로 끝나니까 제가 나이프라고 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번 제가 이 그림을 기회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이 요새 미 국방부가 즐겨서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가운데 입체 격자 구조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갖고 그 네트워크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인공지능,
이 시스템을 나이프라고 제가 이 망과 그 망 위에 올라탄 인공지능을 나이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무인 전투기에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군집을 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 전투기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임베딩 시킨 내장시킨 작은 차원의 인공지능이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큰 차원의. 예를 들면 그럼 얘는 뭐를 하냐면 핵심 업무가 뭐냐면은 그게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센서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게 뭐 적외선 센서든 뭐 그게 소나 센서든 레이더 센서든 뭐 전자광학 센서든 센싱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종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타겟은 절대로 치면 안 돼. 뭐 유치원, 학교 그건 파란 걸로. 파란 박스. 이 타겟은 지켜봐야 돼. 그 노란 박스. 이 타겟은 제거해야 돼. 빨간 박스. 그렇게 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타겟에 대해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동시에 지금 이 타겟을 쳐야 된다라고 그 타겟에서 그게 좁혀져 들어가면 이 타겟은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토마호크로 치세요. 아니면은 그 오키나와에 있는 F-15에 공대함 미사일을 싣고 날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때리세요 하고 옵션을 제시를 한다고요. 그것까지 결정해서 집행하진 않아요. 지금은 옵션 제시까지 끝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이프 체제랑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는 일단 거리 자체는 400km를 때릴 수 있는 그게 지구의 공면 효과에서 배가 안 보이는 데까지 400km를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 근데 그 400km 바깥에 때려야 될 그 적의 타겟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배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해상이나 지상에 있으면 지구가 동그래서 안 잡혀요. 400km, 뭐 30km만 넘어가도 안 잡혀요. 수평선이 2-30km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얘가 이런 애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방향으로 대충 쏘면 내가 우리가 누구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프를 의인화시키는 거죠. 나이프가 이 배한테 대고 야, 저 방향으로 일단 쏴. 그럼 고도 얼마 맞춰서 한 400km 입력해서 쏴. 그러면 얘가 쏜다고. 그럼 중간 단계랑 종말 단계 요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나이프가 공중에 떠 있는 무슨 뭐 F-35A라든지 얘한테 지시를 해서 야, 쟤 좀 이끌어 가지고 저 타겟에 때려라. 그럼 중간 단계에서 저 종말 단계에서 그걸 유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타격 무기를 이펙터라 그러고요. 이 센서를 그걸 그러니까 감시 정찰하고 그 추적하고 타겟팅하는 거 이거를 센서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나이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센서와 이펙터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펙터도 수십만 개고 센서도 수십만 개인 그런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수백만 개인. 그래서 아까 이제 돌아가면 이 배는 400km 바깥에 바다로 보낼 수 있는 500km 바깥에 땅으로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 근데 이 배 자체 이 전함 구축하면은 400km 바깥에 해상이나 지상을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기로 미사일을 쏴갖고 그 미사일을 유도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 지구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원격에 있는 것을 타겟팅해주고 그걸 유도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짜였어. 나이프라는 애가. 그러니까 배에 그런 화끈한 미사일 잔뜩 갖다 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 해군이 여기 아주 요새 목을 걸고 SM-6에 아주 필이 그냥 단단히 꽂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심지어는 미 해군에서는 이제 미 해군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공군, 미 공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강한 공군, 미 해군 아닙니까? 미 해군이 운영하는 그 항공기가 무지막지하잖아요. 대표적인 항공기가 F-18 슈퍼 호넷이잖아요. 슈퍼 호넷에 SM-6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SM-6 뒤에 그 뭐라 그러죠? 부스터만 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그래서 이름을 SM-6라고 안 하고 이름을 SM-6라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174B잖아요. AIM 174B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공중에서 쏘면은 공대 공으로 쏘면 300km 이상 가고요.
공대 G로 쏘면 500km 이상 간다고요. 그러면 슈퍼호넷이 쏴놓고도 300km 바깥에 있는 공대공이라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애잖아. 상대방도 공중 표적이니까 슈퍼호넷 레이더로 얘를 락온을 못해요. 300km 바깥에 있는 건 무슨 소리를 락온해. 슈퍼호넷이 무슨 뭐 레이더가 조기경보기급의 레이더도 아니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애가 중간에 하나 스텔스가 숨어 있는 거지. F-35 같은 애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프는 지시를 하는 거지. 슈퍼호넷 보고는 어느 방향 어느 고각으로 너 쏴라. 그러면 슈퍼호넷은 몰라 그냥 쏘는 거요. 그래 놓고 이제 나이프가 또 F-35한테 지시하는 거지. 야 슈퍼호넷이 쏴놨으니까 네가 유도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이제 거기에다 딱 락온 시켜놓고 얘가 유도하는 거예요. 이 F-35가 중간에 있는 애가. 공대공도 그러고요. 공대 지대면 더 그러지. 500km 바깥을 어떻게 슈퍼호넷이 락온을 해요. 500km 바깥 전투기가 락온 하려면 저기 EOTGP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자광학으로 딱 보면서 락온 하는 거 아니에요. 지표 보면서 레이더 전자광학으로 보면서 락온이 안 되지. 500km 바깥을 무슨 수로 해. 500km 바깥을 보기나 할 수 있나? 못 볼걸요. 한 1000m 떠가지고는 500km 바깥 안 보여요. 지구가 동그래서. 근데 슈퍼호넷 보고 나이프가 시키는 거지. 야 일단 쏴. 최대한 멀리 쏴. 저 방향으로. 그럼 슈퍼호넷 쏘는 거요. 그래놓고 또 나이프가 시키는 거지. 저기 F-35 보고 야 저거 슈퍼호넷 뒤에서 쐈으니까 너는 안 뛰잖아. 너 쫓아 들어가면서 걔 저기 지표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저기에 걔 락온 해갖고 얘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 해군이 아주 이 SM6에 아주 필이 꽂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선 사람이 말하자면 고추장 된장에다 말아서 먹고 국 끓여 먹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추장 된장 빠지면 일단 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이거 안 되면 일단 식사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니야. 미 해군이 지금 SM6에 밥 말아 먹고 국 끓여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중에서 발사해서 대함, 대지, 대공, 그다음에 공중에서 SM6를 가지고 탄도미사일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개의 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을 SM6를 12발 SM6 요격미사일을 12발 쐈다가 SM6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지중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서 슈퍼호넷이 떠갖고 공중요격 실험도 했을 거다. 전번에 4월 달에 공중요격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쉬쉬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SM6 썼을 거예요. 이번에도 공중요격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숫자 보면 174B, 174B.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서 쏘던 애를 저 뒤에 부스터 빼고서 이름 174. 왜냐면 이게 원래 이름이 림 174잖아요. 그렇게 AIM, 그러니까 공중에서 쏘는 미사일은 AIM을 붙이거든. AIM 174로 이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예. 이게 SM6예요. SM6에는 이렇게 로켓 부스터가 붙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660cm라고요. AIM 174는 아마 472cm일 겁니다. 이 로켓 부스터 떼고. 그래서 요것만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슈퍼호넷 배에 딱 붙여가지고 4발까지. 요렇게 4발 붙였잖아. 1발, 2발, 3발, 4발. 예.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아주 SM6하고 아주 열애 중입니다. 열애. 이것도 1발, 2발, 3발, 4발. 그래서 이제 저는 구축함에서 12발 쏜 것도 SM6를 가지고 뭔가 실험을 했을 거고 어쩌면 지중해에 떠 있는 미 항공모함에서 슈퍼호넷이 SM6 갖고 날아 올라가서 또 요격 시험했을 거다. 이란이 참 고맙게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런 살아있는 연습 문제를 다 제공을 해줬구나. 이거 돈 들여서 하려면 아주 그거 어떻게 그거 다 감당했겠냐. 예.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SM6를 이렇게 만능으로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미 육군이 땡겨다 써요.
미 육군에 제일 무시무시한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5개쯤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다영역 중거리 타격 여단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다영역 임무 여단이라는 애예요. MDTF 이게 브리게이드 수준이니까 여단이라 그래야겠죠. 이게 한 5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최근 만들어진 게 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단 아래 배탈리온 대대급으로 부대들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부대들 중에 성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성격의 한 카테고리 그것 하나는 아니야. 그 타이푼 부대가 있다고요. 타이푼 부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9월 말에 미 육군이 저기 필리핀에 그 연합훈련 하러 갔다가 이거 갖다 필리핀에 딱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연합훈련 들어간 대부분의 부대는 빠져나갔는데 타이푼 부대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럼 타이푼 부대는 뭐냐? 타이푼 부대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합동화력함. 그럼 합동화력함에는 레이더를 비춰가지고 스스로 그 발사하는 것을 스스로 그 타겟을 그러니까 조준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그 기능은 안 넣을 거예요. 그거 넣으면 구축함이지. 그냥 네트워크상에서 어디로 쏴 하면 얘는 무조건 쏘는 거야. 공중에 쏴놓으면 뭔가 다른 게 그게 뭐 KF-21이 됐던 그게 F-35가 됐던 그게 KF-16이 됐던 뭔가 다른 게 걔를 유도해 주는 거라고요. 혹은 드론이 됐던.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지금 이 타이푼 같은 경우도 얘는 레이더 안 갖고 있어. 얘는 직접 레이더로 미사일을 락온 해가지고 유도하지 않아요. 이 부대는 그냥 발사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발사 차량만. 그러니까 육상 합동 화력 함은 아니고 육상 합동 화력 뭐 차 혹은 부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쏴 나이프에서 좌표 받아서 쏘면 또 나이프가 누구 시켜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함에서 일어난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뭐를 갖고 있냐? 이게 지금 중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그 중에서 상당히 멀리 가는 거 사거리 1,600km. 그러니까 이게 루손 섬에 지금 뒀기 때문에 1,600을 때리게 되면 거의 뭐 저길 들어가죠. 상하이 같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륙의 그 중요한 군사도시 우한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남쪽으로는 뭐 해남도까지 다 미치죠. 중국 돌아버리겠지. 광동 해남도 다 미치는데. 예. 이게 토마호크 원래 이게 배에서 많이 쏘는 건데 이렇게 지상 발사로 이렇게 그 수직 발사관 그냥 떼다가 그걸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개조해 갖고 거기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M6도 뭐 SM6를 갖고 비행기가 갖고 올라갔네. 마찬가지로 트럭이 이제 갖고 다니는 거라 얘가 사거리가 거의 500km 가까이 나와요. 400 몇십 킬로 나와요. 지대지가. 그럼 얘는 지대지는 그렇게 되고 얘가 그럼 뭐 하냐? 얘는 레이더는 없어. 근데 오다 받고 야 하늘에서 지금 뭐 적 전투기 날아오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쏴? 그럼 얘는 오다 받고 그냥 쏘는 거야. 나이프에서 오다 받고. 그럼 나이프가 또 누구 시켜서 걔를 적 전투기까지 유도를 해주는 거죠. 얘는 레이더로 저기 탄도탄이 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걸 낙원해 가지고 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나이프에서 오다 받고 하늘로 쐈어. 그러면은 나이프가 또 누구 시켜갖고 유도해서 걔를 탄도탄 요격으로 쏘는 거예요. BMD 역할을 해요. 탄도탄 요격. 마찬가지로 대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레이더도 없고 장림이야, 먹통이야, 멍텅구리야. 어느 방향으로 쏴 하면 쏘면은 또 나이프가 그 유도해서 그 지상에 있는 예를 들어 적 방공 레이더에 레이더를 까는 거죠. 혹은 적 바다에 있는 적 구축함에 레이더를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프리즘이 있잖아요. 프리즘도 똑같아요. 이게 사거리 500km 나가는 애거든요.